이 확진자 숫자가 급증을 해서 걱정이 되고, 마스크를 구하고 싶은데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분통이 터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먼저 오늘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김 기자, 오늘의 코로나 현재 확진자 숫자나 어떻게 변화했죠? 네, 확진자 수가 그야말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그 확진자 숫자가요, 334명이 늘었습니다. 1,595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망자도 1명 늘어서 13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8일 이후로 정말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것은 잠시 뒤 5시 발표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숫자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 기울기도 더 급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어제가 26일이었잖아요. 1261명이었는데 이제 하루 사이에 334명이 이제 늘어서 기울기가 이제 또 가팔라진 거예요. 그 보세요. 지금 하루 사이에 334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1월 20일에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하루 증가폭으로는 최대입니다. 최대.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그동안 이제 어제에서 오늘까지 334명이 제일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자, 오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1,595명? 이제 2,000명도 이제 코앞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확산 속도가 빠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확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동안에 유증상자로 확인돼 있던 사람들 검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검사 결과는 유증상자의 80% 이상이 계속해서 양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1,300여 명의 유증상자들 중에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확인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에 발표 숫자도 아마 상당 숫자로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이게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겁만 많이 나는 꼴 아니겠습니까? 이미 확인돼 있고 유증상자로 분류돼 있던 사람들이 진단검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확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희 그래프를 보자면 이제 1,595명 이따가 이제 5시에 또 한 번에 이제 발표가 나오는데 이제 이 확진자 숫자가 1595에서 이제 얼마나 더 증가를 하게 될지는 잠시 후 한 20분 정도 후면 저희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하국장 보시기에는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오 교수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 가운데 내가 좀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답한 사람들의 지금 결과가 나온 거라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건데 이 흐름, 이 추이 우리 하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확진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일선 병원에서 먼저 한번 1차로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오고 다시 질병본부에 와서 또 한 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2번에 걸쳐서 검사를 하거든요. 매일 지금 검사하는 인원이 무려 약 한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무려 2만 건 이상을 지금 한 거거든요. 검사를 2만 1,000건을 했습니다. 어제만? 예. 어이구야. 그렇게 했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서 파악한 숫자하고 질본에서 파악한 숫자가 약간 다릅니다. 대구에서 파악한 숫자는 배나 더 대구시에서 파악한 숫자는 많은데 그 이유는 1차적으로 병원에서 양성으로 나온 사람 숫자를 얘기하는 거 다시 그거를 질본으로 가져와서 6시간 정도 더 걸린 다음에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지금 1,000명 그 안에서 지금 여기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6시간 정도 뒤면은 결국 질본에서 확인되는 거다. 다만 지금 저희가 334명이 하루 사이에 변한 숫자인데 저거는 이제 세대폭. 어제 오후하고 오늘 오전 거를 말한 거고 그렇죠. 사실은 하루 걸로 하려면 어제 오전과 오늘 오전을 한다면 어제 오전 같은 1,146명이었으니까 400명 이상 이미 증가한 거고 오늘 오후에 또 이제 바뀌게 되면은 1,261명하고 오늘 오후 거하고 비교하는 것이 하루의 증가량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중국을 만약에 한번 보면요. 저렇게 폭증하기 시작한 다음에 약 3주 동안 계속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폭증하기 시작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났거든요. 앞으로도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2주 정도 계속적으로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는 진단 키트가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진단 키트가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바로바로 진단이 안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과연 3주 계속 폭증할 것인지 아니면 2주 안에 가라앉을 것인지 이건 우리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내 확진자가 1,595명이라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 대구의 확진자 숫자가
1,017명입니다. 대다수가 지금 이제 대구광역시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시청자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지금 대구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은 뭐 이제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 걱정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대목이냐면, 인구가 가장 많은 김 기자, 서울에 지금 코로나19 비상이 걸렸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서울도요. 지금 비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부 지역 구만 빼고 거의 대부분이 모두가 뚫린 상황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나온 확진자 수가 오늘 오전 기준으로 5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구나 광진, 영등포구, 동대문구 일부 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인구 밀도도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감염 우려, 집단 감염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 그래픽에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이 같은 그래픽에서 뭔가 좀 표시가 달라질 겁니다. 표시가 등장해 있죠. 이게 빨간색 이 바운더리가 쳐졌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강남 3구가 지금 이제 다 뚫렸고 이제 대부분의 구가 지금 다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초구 3명, 강남구 2명, 송파구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강남 3구가 지금 다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근데 걱정이 이거예요. 강남구에 왜 소망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소망교회에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소망교회 신도가 한 4만 명 된답니다. 그리고 저 서초 강남 송파는 아니나 저 송파구 바로 옆에 강동구 있죠? 저기서도 지금 확진자 4명 나왔는데 강동구에는 명성교회가 있어요. 명성교회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명성교회의 신도 수는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도 비상이라는 건데 우리 오 교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서울도 비상, 걱정인데요, 좀. 네, 이런 이제 민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특히 이런 교회나 또는 뭐 성당이나 이런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밀집한 상황에서 예배를 보거나 서로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파력이 아주 셀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이 예배를 보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명성교회의 부목사라는 분이 상당히 여러 번 예배를 본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몇 번인가? 뭐 굉장히 여러 번이더라고요. 아침 예배도 보고, 점심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런 신방도 가시고, 이래서 상당히 여러 번 이 교인들과 접촉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면, 전파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밀접 접촉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야만 확진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지만, 소망교회나 또는 이런 명성교회 같은 신도도 많고 예배할 때 모이는 사람도 많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이제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전파가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기생을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숙주, 살아있는 세포가 없으면 사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만나는 이런 대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줄일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국장?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형 교회가 많거든요. 우리가 10,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무려 14개, 그리고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전국에 약 1,000여 개나 있습니다. 2,000여 개나 됩니까? 1,000여 개요. 1,000개. 1,000여 개? 지금 아까 보면은 수도권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프 좀 다시 주세요.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제 강동구, 송파구, 종로구 여기가 많습니다. 여기가 다 똑같이 종로구에는 명륜교회, 그 다음에 강동구, 송파구에 아까 말씀드린 명성교회,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신천지 얘기는 이제 거기서는 예배를 볼 때 아주 밀집으로 본다. 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좀 떨어져서 이렇게 보는 걸로 얘기했지만은 그 정도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예배를 보게 되면은 걸릴 수 있다는 걸 저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실내에서 대형 교회들이 예배 보는 거는 적어도 이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완전히 좀 자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 수치가 그걸 보여준다고 봅니다. 자. 이제 수도권에도 좀 비상이 걸렸다, 이제 이런 것이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 확진자 숫자가 늘면서,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마스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지금 저도 거리에 다녀보면 요즘은 마스크 안 하시는 분보다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월등히 많은데,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빨리 잘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 기자, 시민들을 화나게 하는 마스크 행정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스크 구하기도 어렵고 또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어제 이렇게 발표했어요. 오늘부터 하루에 350만 장 우체국이나 농협 등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밝혔는데요. 예. 정작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습이다 이런 겁니다. 농협에서는 마스크 준비가 3월 초는 돼야 판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우체국 측도 뭐 3월 2일부터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헛걸음을 하시는 국민들도 있었다. 그리고 판매점 차원에서도 아니 물량 확인도 안 하고 공급 계획부터 발표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실제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구하기 힘든 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약국을 좀 많이 들어다봤는데 없더라고요. 배급표를 놔줘주면서 전쟁할 때 식량이나 그런 거를 배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책이 어떤지 봤는데 제가 어디서 그걸 구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품절이더라고요.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구입할 수가 없던데요. 하나마트 갔더니 없어가지고 못 구했습니다. 당국에서 말하는 거하고 현재 현실하고 아직 연결이 안 됐다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정부가,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350만 장의 이제 마스크를 쭉 우체국이나 농협 등에 이렇게 쭉 뿌릴 거니까, 이제 사실 분들은 사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시민들은, 아, 그래요? 당장에 우리 마스크 급했는데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구하려고 했는데, 정작 농협이나 우체국에서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부터 당장 안 될 것 같아요. 3월 초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헛걸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 전 변호사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네. 350만 장을 공급한다는 게 우체국이나 농협 같은 공영 통로 그다음에 약국 다 합해서 350만 장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국이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 4개가 있어요. 많죠. 근데 이 세대가 어림잡아도 3,000세대가 넘거든요. 한 세대에 한 명만 사는 거 아니죠. 1인당 5매씩 제한한다고 할 때 20명 사가면 끝이에요. 하루에. 그다음에 저런 얘기가 돌고 나서 친구들이 이제 우체국, 농협, 온라인 쇼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3월 초에 된다고 하고 서버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네. 350만 장 가지고 안 돼요. 헛것다. 마스크 공급을 늘리고 지금 뭐 수출 10%는 허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조차 왜 허용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마스크가 더 풀리지 않으면은 이런 상태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진짜 뭐 물가 안정법상 최고가 지정제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정부가 이렇게 뭐 수량을 공급하고 수량하고 공급을 제한하는 이 상황에서 가격까지 제한을 해버리면은 또 이게 역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일단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너무나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오 교수님, 이게 네. 마스크 사실 품귀 현상이 지금 있은 지가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뒤늦게 저 마스크 뭐 이제 계획이 발표가 됐으나 저것도 지금 현장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어 보이고, 네. 이거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홍남기 네. 경제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하셨잖아요. 예. 이 마스크 수급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마스크를 만드는 곳과 판매하는 곳에는 사실 계약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계약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먼저 하시니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어허. 나는 사러 갔는데 아니 우리는 아직 계약이 안 돼서 물량을 받지도 못했는데 넌 벌써 사러 오면 어떡해? 이런 꼴이거든요. 아이고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약이 확정이 되고 물량을 받고 그다음에 일반인들한테 판매가 될 때까지는 시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차를 좀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들한테 빨리 물건이 갈 수 있도록 마스크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이제 많은 분들이 마스크 구하기가 워낙에 힘드니까 그 일회용 그러니까 우리 소위 이제 천 마스크 말고 시중에서 파는 마스크 있잖아요.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다시 사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약간 좀 이 분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나온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재사용하면 안에 있는 필터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빨아서 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마스크의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의 사용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일부 좀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그러니까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4일에 그 일회용 마스크 제품을 재사용하면 그 필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갈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제 이의경 식약처장은 교체 마스크가 없으면은요, 재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오 교수님? 자, 우선 이제 이 바이러스를 알아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 마스크에 필터가 있든 없든 마스크를 다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써서 원하는 것은 침방울에 묻어있는 이 바이러스가 마스크에 걸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망가져도 그 바이러스가 우리 마스크에 걸리는 일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필터가 망가져도 우리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재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다만 필터의 역할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포기하더라도 없을 때는 재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그리고 있다.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